이 내부적으로도 보면은 대한민국이 처한 또 다른 운명이 있죠. 지난 10년간 뭐 200조 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을 쏟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출산율이 이 세계에서 최하위라는 그런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 출산율이 최하위이다 보니까 인구가 감소, 결국은 뭐 3세대 정도가 흘러가면은 인구가 이 소멸을 할 것이다. 뭐 이런 진단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노동력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새로운 소비 시장이 또 줄어들으니까요. 그럼 뭐 학교 또 여러 가지 또 이런 그거에 이제는 시스템에 있어 전반적으로 큰 위축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인구 절벽에 놓여 있는 이 대한민국 사회, 이거 역시 또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또 정책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해서 이 한동훈 장관, 이 법무부 장관이 이민청 설립, 이거를 공식화하고 화두로 던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 전 세계적인 인류 공통으로 현재 겪고 있는 또 운명과 같은 게 있죠. 바로 이 코로나19 이 팬데믹 현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내용과 맞물려서 오늘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특별히 소개를 해드리고자 하는 것. 그 5월 30일 날 이 경향신문에 게재된 인터뷰 기사입니다. 바로 이 총균세라고 하는, 저도 이 책을 작년인가요? 어쨌든 이 책이 나오자마자 하도 이 한국 사회에서 관심 있게 읽고 그런다고 해서 저도 두꺼운 책입니다. 이 책을 사서 한번 쭉 뭐 세세하게 읽어보지는 못했지만은 한번 이렇게 쭉 봤습니다. 그러니까 총균세. 그러니까 이 책은 제레드 다이아몬드 박사, 보니까 지금 미국 이 캘리포니아 대학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해 있다 했는데요. 거기에 있는 대학 교수이기도 한데요. 이 책이 나온 지는 지금 1998년도에 한국에 한글로 초창기에 이제 번역돼서 나왔고, 그리고 2005년도에 두 번째 또 번역돼서 나왔는데, 2020년 3월달 이 세 번째 이 번역돼서 다시 출간이 됐죠. 2020년 3월, 네,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적으로 선언이 되면서 아주 위기감이 고조됐던 그런 시기에 아주 이 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바로 이 총은 우리가 이제 무기를 말하죠. 세균, 코로나와 같은 세균, 쇠는 뭐 금속, 어떻게 보면 또 화폐 뭐 이런 거를 또 얘기를 한다고도 그러는데, 이 총과 균과 새, 무기, 병균, 금속, 이 세 개가 인류의 운명을 결정한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레드 다이아몬드 교수, 지금은 뭐 80세가 넘은 고령의 원로 교수인데, 그러니까 6월 22일 이 경향신문이 이 제레드 다이아몬드 박사를 초청을 해서 이 포럼을 갔는데, 그에 앞서서 이메일로 이렇게 전 인터뷰를 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 주요하게 이 코로나19 현재 이 팬데믹 상황,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또 한국 사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한국 사회의 여러 가지 뭐 인구 이 소멸 문제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고 대답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주요하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서 뭐 여러분들하고 그 내용을 좀 같이 공유를 해보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경향신문이 5월 30일 게재한 것입니다. 제목이 이겁니다. 총균세, 제레드 다이아몬드 박사 이름이죠. 팬데믹은 계속 올 것, 한국 저출생은 기회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다이아몬드 교수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종식되더라도 또 다른 팬데믹은 계속 선언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리고 이 과학기술 발달로 더 이상 팬데믹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지는 않다. 미생물은 우리가 협력하는 것, 새로운 미생물을 퇴치하기 위한 특정 기술을 개발하는 것, 또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확산되고 진화한다. 이제 미생물의 특징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여기에 또 의미심장한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다이아몬드 교수는요, 이 팬데믹보다 더 무서운 위협으로 이 핵전쟁, 기후변화, 필수 자원의 고갈, 불평등을 꼽았다. 이 가장 큰 위협은 우리 모두를 죽이거나 파괴할 수 있는 핵전쟁이고, 두 번째는 이미 빠르게 진행 중인 기후변화이다. 산림, 어업, 담수, 표토와 같은 필수 자원의 고갈도 인류의 위협 요인이다. 그리고 또 전 세계에서 진행 중인 불평등을 또 아주 세계 위협적인 걸로 봤습니다. 이 불평등 문제. 이 국가 간은 물론 국가 내의 불평등은 공중보건 시스템이 취약한 빈곤국가의 질병 확산, 또 국제 테러 지원, 또 막을 수 없는 이민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런 좀 불평등에서 오는 이런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인류에게 도래할 가장 큰 위협, 이 핵전쟁 이렇게 꼽았고, 그리고 또 기후변화, 그리고 또 이렇게 불평등 문제를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지금 한국과 관련돼서는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의 낮은 출생률은 행운이다. 이렇게 키워드로 경향신문이 뽑았는데요. 좀 흥미로운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다이아몬드 교수에게 별칭이 있다. 한국인이 가장 잘 사랑하는 석학이다. 미국, 중국 다음으로 그의 저서가 가장 많이 판매된 나라가 한국이기 때문이다. 출판 행사는 물론 강연을 위해 꾸준히 한국을 방문한 바 있는 그에게 한국에 대한 인상과 장단점을 물었다.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은 아주 멋진 나라, 네,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한마디로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또 이 한국에는 근면 성실한 시민, 교육에 대한 높은 열정, 또 빠른 경제 발전, 그리고 한글이 있다. 이 한글은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문자 체계로 한글에 버금가는 문자 체계를 찾을 수도 없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 그리고 이 단점으로 북한을 꼽았다. 그는 미친 이웃나라가 있다는 불행이 유일한 큰 단점이라고 말했다. 네, 북한을 미친 이웃나라 이렇게 봤네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되게 보수적인 이 교수이다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이 책의 이 서면을 보면은 이 한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위대한 한글로 공유하게 된 공감대 하면서 이 제레드 다이아몬드 이 교수가 이 한글에 대해서 상당히 예찬론과 같이 그 우수성을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상당히 창의력이 높고 상당히 멋진 나라다 하고 이렇게 평가, 근면성실한 시민이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했다는 분도 나름대로 인상적입니다. 네, 우리 뭐 동포분들도 이제 한국에서 생활을 하시면서 이 한국에 대해서 또 한국인에 대해서 나름대로 또 생각하는 바들이 있겠는데요. 어쨌든 이 제레드 다이아몬드 박사는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좋게 평가를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좀 주요 내용입니다. 최근 한국 사회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세계 최저 수준의 출생률이다. 지난해 합계 출생률,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전년 대비 0.03명이 또 오히려 감소한 0.81명. 그러니까 여성 1명이 평생 1명을 낳지 않는다는 거죠. 0.81명이니까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합계 출생률이 1명이 밑돌고 있다. 세계 최고 부자 중 1명인 일론 머스크, 이 테슬라 자동차 회사죠. 거기에 이제는 최고 경영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25일 한국의 출생률을 언급을 하면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 붕괴를 겪고 있다.
출생률이 이대로라면은 한국은 3세대 안에 현재 6% 이하 수준으로 인구가 급감하고 인구 대다수는 60대 이상이 될 것이다. 네, 이 테슬라, 세계 최대 이 자동차 회사, 네,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의 말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이 최저 출생률, 한국의 운명에 있어서 아주 최악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러나 이 총균세의 저자인 제레드 이 다이아몬드 교수는 또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낮은 출생률은 위기가 아닌 행운이지 기회이다. 인구 증가는 세계를 위협하고 개별 국가를 위협하는 가장 큰 위협 중 하나이다. 지구에는 이미 사람이 너무 많다. 한국의 인구 증가율을 멈추거나 줄이는 데 성공하면 한국은 동일한 자원을 더 적은 사람들에게 분배할 수 있기 때문에 개개인은 더 부유해질 것이다. 그리고 또 이 한국인들은 나이지리아나 이 파키스탄보다 인구가 훨씬 적기 때문에 박탈감을 느낄 게 아니라 운이 좋은 사람으로 여겨야 한다. 네, 어떻게 보면 상당히 또 한국에 대해서 미래 전망에 대해서 밝게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런 측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끝에 이런 말을 합니다. 한국의 미래는 한국인의 수, 그러니까 인구수가 아닌 자질에 달려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의 미래는 한국인의 인구수가 아니라 이 자질에 달려 있다. 그러니까 이 인구 절벽, 뭐 인구수가 줄고 이 출생률이 저조한 데에 대해서 너무 한국 사회에 절망을 느끼지 말아라. 오히려 거기에 대한 절망을 느끼는 것보다는 한국인들의 자질, 어떻게 향상을 시킬 것인가, 여기에 더 관심을 둬야 한다. 거기에 한국의 미래가 달려 있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뭐 이런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아몬드 교수는 빈부격차와 같은 경제적 양극화뿐만 아니라 극우, 극자로 양분되어 있는 정치적 양극화도 지속 가능한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는 요소로 보고 있다. 그는 새로 출범한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조언을 전했다. 그러니까 미국과 한국 모두 정치적으로 양극화되어 있다. 미국 정부에 했던 조언처럼 한국 정부에도 같은 이야기를 전하고 싶다. 정부를 독점, 집권만 하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미국의 문제처럼 한국의 대부분의 문제도 시민과 정치인이 협력해야 한다. 이런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저 다이아몬드 교수는 학부 시절 자신의 전공인 생략뿐 아니라 지리학, 역사, 언어 등 다양한 분야를 연구를 했다. 대중에게 친숙한 언어로 총균세, 또 문명의 붕괴, 어제까지의 세계, 대변동 등 인류 문명사를 다룬 책들을 썼다. 이들 저서는 38개 언어로 번역 출간된, 그리고 총균세로 플리처상을 받기도 했다. 그리고 1937년생, 지금은 80대 중반의 원로 교수인데도 요즘 완성한 이 강의 연구 저술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경향신문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 결론적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 이 제레드 다이아몬드 교수가 이 경향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 팬데믹, 코로나19 팬데믹보다 더 무서운 위협으로 이 핵전쟁, 기후변화, 필수자원의 고갈, 이 불평등을 꼽았습니다. 근데 여기에 주요하게 나오는 게 이제 불평등 문제가 있습니다. 이 총균세 요 책에서도 역사, 이 인류의 역사, 문화, 문명의 역사를 쭉 제레드 다이아몬드 교수가 기술을 하면서도 가장 주안점을 두고 얘기한 게 인류의 이 불평등 문제 해소, 이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식민지로 지배자가 되고 누구는 식민지로 피지배자가 되는 그런 속에서의 어떤 불평등, 이런 초래, 이런 게 있죠. 똑같은 사회적 요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평등 때문에 누구는 잘 사고 누구는 못 살게 되는 어떤 이런 사회, 이런 거를 이게 이제 양극화가 되어서 이게 결국은 인류의 재앙을 불러 올 것이다. 뭐 이런 지적을 하고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한국 사회에서요, 네, 한국의 낮은 출생률, 위기가 아닌 이 행운이자 기회로 봐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이 출생률이 낮다고 해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나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민청 설립 뭐 이런 문제가 좀 이렇게 화두가 되고 있는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이렇게 참조해 드릴 만한 얘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너무 성급하게 그러니까 어떤 외부의 인력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너무 인구를 또 이것들에서 너무 성급하게 서두를 것이 아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이 제래도 이 교수의 제가 이렇게 장기간 이 설명을 하는 거는 이민청이 설립이 되더라도 우리에게 주역에 관심을 드는 게 이 불평등 이 문제를 해소하는데 우리가 가장 큰 주안점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맞이하면서 이 불평등 문제, 뭐 미국 사회에서는 아시아 이 혐오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고, 그 다음에 한국도 아시아에 속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에서 이주해서 온 노동자에 대한 이런 혐오 이런 것도, 그 다음에 특히 뭐 우리 뭐 중국 동포들에 대한 혐오 뭐 이렇게 심각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 이 불평등에서 초래된 그런 문제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뭐 한동훈 이 장관은 이민청 설립을 두면서 국익 그리고 또 우수 인재 유치 뭐 여기에도 주안점에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뭐 이것보다도 어쨌든 이 한국에 들어와서 이미 생활을 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라든가 이 동포들 이들에 대한 관심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어떤지 이 상황을 잘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래도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죠. 한국의 미래는 한국인의 인구수가 아닌 자질에 달려 있다. 그러니까 인구수보다 이 한국인의 자질 이게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이민 정책을 내놓다 해도 이주민에 대한 혐오 정서, 포용력이 없고 또 그 이주민을 대하는 동포를 대하는 이런 자질이 떨어진다고 하면은 결코 성공할 수가 없다. 오히려 더 큰 후유증만 남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민청이 설립이 된다면은 주요할 과제가 이주민에 대한 관심 못지않게 이주민을 대하는 동포를 대하는 내국인의 이 자질 향상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도 주안점을 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네, 뭐 여러분들에 대한 많은 또 의견 또 어려운 게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세계시민 대표 변주장 김용필이었습니다.